안녕하세요.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생물학이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공부한다라고 했었을 때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전공자로서 공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면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전공자로서의 공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생물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생물학자들이 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 각자가 이제 맡은 바 역할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라면 그러면 일은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도 전공이 생물학이다, 그렇다 해서 내가 생물학 교수는 아니잖아. 근데 학생이 교수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란 얘기지. 우리는 전공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 이들이 쓴 책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생물학이 어떻게 펼쳐져 있고 생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우리가 생물학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더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생물학자들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먼저, 이들이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생물학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야.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을 해준 거야? 생물로 한정을 해준 거지. 그러면 생물학의 범주 내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줘야만 돼? 생물을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물리나 화학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리나 화학의 경우에는 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우리는 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생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생물학이 20세기의 생물학과 21세기의 생물학은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에 대한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물에 대한 본질을 21세기가 되면서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물론 이 다양성에 대한 인지는 20세기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이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 생물 다양성 협회가 커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수용을 하고 다양성의 체제대로 이제 정립이 된 것이 21세기의 생물학이 되는 거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잖아. 그러면 21세기의 생물학과 20세기의 생물학과 21세기의 생물학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21세기의 생물학은 같다, 즉 공통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과학의 한 분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물도 과학의 한 분과니까 공통된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20세기의 생물학인 거야.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1990년대 들어와서 다양성이 현저하게 팽창되기 시작을 한 거지. 다양성에 대한 것이 인지가 되니까 같다가 아니라 생물은 다르다가 되어버린 거지. 다르다가 되게 되면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추론이 안 되게 돼. 그렇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화성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어. 눈이 앞에 있을 것 같아, 뒤에 있을 것 같아.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추론이 안 되지, 그지? 이게 이제 다양성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20세기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화성인들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가능한 생각인 거지. 근데 21세기는 허용하지 않는 거지. 왜? 다양성이기 때문에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보지 않고는 추론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봤던 동물 생리학 책들은 전부 문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이럴 것이다 이런 거지. 아마도 이럴 것이다. 아마도 저럴 것이다. 근데 지금 동물 생리학 책을 보면 그런 서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은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왜냐하면 다양성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관찰된 바만 기록을 하고 보고 관찰된 바에 대해서만 서로 논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라마르크의 생각과 다윈의 생각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돼? 라마르크의 생각은 너무 관념적인 거지. 다윈의 생각은 보다 과학적인 추론인 거지. 이때 과학적인 추론이란 말은 생물학적, 과학적 추론인 것이지, 그지? 이때 생물학적, 과학적 추론이란, 즉 다윈과 라마르크의 차이점이 뭐야? 그치? 관찰인 거지. 라마르크는 그냥 혼자 이불 덮어쓰고 생각한 거지. 생각을 해가지고 와 이럴 것 같아인 거지. 나뭇잎이 높이 있으니까 따먹고 싶어. 그래서 기린이 먹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 때문에 뭐를 길게 만들어준 거야? 목을 길게 만들어준 거지. 이게 라마르크의 관념적인 생각이란 말이지. 근데 다윈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니까 이렇더라인 거지. 눈으로 관찰을 하고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만 해준 거지. 이게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미 다윈 시대 때부터 나왔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생물학은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라마르크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지. 너무나 관념적인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 거지. 앞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눈을 앞에 가지게 된 거지. 앞을 보기 위해 눈이 앞에 있다라고 배운 거지. 즉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존재가 생긴 거야. 그 인식의 존재가 나는 앞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눈을 어디다 만든 거야? 앞에다 만든 거지. 이게 20세기 생물학인 거지. 근데 이게 20세기 생물학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운 것이지 사실 20세기 생물학도 이건 아니었는 거지.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지는 이미 20세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지 자체를 가리키는 자가 아무도 몰랐는 거지. 하물며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눈썹이 왜 있을까를 배운 거지. 눈썹이 왜 있어? 눈썹이 왜 위에 있는지를 배웠어요. 눈썹이 왜 위에 있어? 비 오면 빗물을 막아주려고. 지금 들으면 참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면 눈썹 없는 깨구리는 다 죽어야 되겠네?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손가락이 왜 5개냐고 배웠었어요. 손가락이 왜 5개일 것 같아? 물건을 잘 집으려고. 이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2개인 손은 죽어야 되지 않겠어? 손가락이 하나인 말은 어떻게 살아가? 이게 아니더란 얘기 알겠지? 내가 앞을 잘 보기 위해서 눈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의 생물학은 눈이 앞에 있더란 거지. 이건 관찰 사실이야. 아, 그래서 앞을 잘 본다가 된 거지. 그러면 이 관찰에 대한 것은 왜 눈이 앞에 있을 것이냐? 이게 다윈의 생각이잖아. 눈이 왜 앞에 있게 된 거야? 그냥 무작위적인 사실이야. 그러니까 눈이 앞에 있는 놈도 있고 옆을 떠 있는 놈도 있고 뒤에 있는 놈도 있는데 사람은 누가 살아남게 된 거야? 앞에 있는 놈이 살아남게 된 거지. 이건 왜 앞에 있느냐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냥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누가 살아남게 된 거야? 앞에 있는 놈이 살아남게 된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적자생존인 거지. 이게 다윈의 생각이라고.
이해가 되겠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정립이 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활용을 할 때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알겠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라고? 라마르크의 생각이잖아. 나뭇잎이 높이 있으니까 따먹어야만 돼.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 가지고 뭐가 된 거야? 목이 길어졌다인 것이지. 근데 다윈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목이 길어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다가 된 거지. 그러면 21세기의 생물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 관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지. 관찰. 근데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찰에 대한 것을 믿지를 못해.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저기 있을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난 너를 믿지 못하겠다가 돼버린 것이지. 예전에 20세기에는 물론 이제 거짓말 하는 놈도 많았었어요. 책 쓰는 사람들 중에. 21세기에는 없어. 이제 없어, 알겠지? 물론 아예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단정 짓자고?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21세기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전부 관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관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말자. 추론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관찰에 대한 것이면 의문을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왜? 봤다는데. 그 봤다는 걸 왜 의문을 가져야 되냐고. 거기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한다고. 대부분들이 질문을 할 때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 책이 사실인지를 물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남들 어떻게 아냐고. 그잖아. 내가 여기 이 레닌즈라고 하는 책 한 권에 들어있는 관찰 사실을 한 사람이 했겠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 그냥 레닌즈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 행위를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밖에 없는 거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잖아. 어떤 A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쓸 때 그냥 창작을 통해서 논문을 쓰면 잡지에다 실어줄 것 같아? 안 실어줘. 명확한 데이터를 함께 첨부를 해줘야만 돼.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이것은 잡지에 수록하면 돼라고 해서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논문에 대한 걸 다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모든 것들을 가능한지 하지 않은 것도 다 살펴본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한 것이 잡지에 실리게 된다고. 그 잡지에 실려있는 논문들을 추려가지고 리뷰 논문이 나와요. 그 리뷰에 대한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책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검증이 되었겠냐고. 그래도 거짓말은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책에 있는 사실은 관찰된 사실이니까 우리는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믿자는 얘기지. 근데 믿었는데 그 믿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에 대한 것이나 혹은 경험에 대한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색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자미를 본 적이 없어요. 광어를 본 적이 없어. 눈이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와, 눈이 왜 옆에 있을까가 있는 거지. 그지 않아? 보지 않았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우리는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보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 있는 개를 보니까 아니면 고양이를 보니까 다 눈은 앞에 있는데 갑자기 감축이 와가지고 광어는 옆에 눈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지. 못 믿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접했어.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하면 돼? 눈은 옆에 있을 수도 있는가 보다. 와, 신기하다인 거지. 그지 않아? 그러면서 뭐를 교정해 주면 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닐 수 있다를 인지해 가는 거지.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근데 대학생이 되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모든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인지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실들이 등장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거지. 그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지. 이것만 교정할 수 있으면 돼. 생물에 대한 것은 너무 다양한 거지. 수업 시간 한 번씩 예를 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2003년쯤에 중국에서 아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간이 부어. 그래서 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간 속에 뭐가 자라고 있냐면 3개월 된 태아가 자라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간에서 뭐를 적출했냐면 태아를 적출한 거야. 간에서 간. 이게 생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생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생물학에 대한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지 진리가 무엇이냐를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진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지? 진리는 오롯이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신만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진리를 알면 내가 신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않겠어? 인간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지. 이건 최소한 우리 대학물 먹었는데 이 정도는 인지하고 가자. 21세기의 사람들의 철학은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야.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지. 객관을 알 수 없다. 그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객관식 시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99%야. 근데 2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80%야. 그 정답이 1번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시험이 아마 사신가 그랬지 싶어요. 법조하는 애들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송을 건 거야.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한 거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뭘 해줄 거냐면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거기 법원의 판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지. 뭐라고 판결문을 내리냐면 사람은 객관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객관이란 공동주관이다. 그러므로 객관식의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객관에 가장 가깝다. 이게 21세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답은 오롯이 하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누구도 진리를 모르는데 무엇이 진리일지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란 얘기야? 다른 사람들과 가장 많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진리에 가까울 것이다가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왜 그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달아야 되냐는 얘기지. 대부분 질문을 할 때 실제 사실이 뭔지를 자꾸 물어.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곳이 생겨요.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야? (46개지) 그지? 그러면 45개를 가진 터너 정우는 사람 아닌 거야? 47개를 가지는 클라인펠트는 사람이 아닌 거야? 48개를 가지는 클라인펠트는 사람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냐고 물었을 때도 다 하나같이 46개를 하지 않아? 그렇지? 이것도 사실이지 않냐를 적용한다라면 답을 어떻게 썼어야 돼? 45개이거나 46개이거나 47개이거나 48개이거나 49개이거나 50개이다라고 답했어야 되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 이 파트에서는 46개라고 답한 거지. 근데 다른 파트에서는 45개도 가능하지 않냐고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 주대가 없는, 주관이 없는 거지. 즉 흔들리는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적용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적용을 하지 않으려면 똑같이 적용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기에서는 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아 버리는 거지. 이게
현재의 상태란 얘기지.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돼. 그래야지만 내가 공부할 때 하나의 논리로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응. 현재의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전제가 없으면 생물 조건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생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 대한 것이고 다양성에 대한 것이지 얘는 법칙에 대한 것이 아니야. 생물은 법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양하기 때문에. 알겠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책을 볼 때 어떤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얘가 깨구리 얘기면 깨구리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깨구리에서 관찰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구리에서 관찰된 생명현상이 붕어에서 관찰되는 생명현상과 정확히 같다라면 왜 깨구리와 붕어가 달라야 돼? 그렇지 않아? 다르잖아. 그 말은 깨구리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과 붕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는 간과하는 거야? 뭐는 무시하는 거야? 깨구리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버리잖아. 그냥 내용만. 그게 이제 20세기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지. 생물은 통일된 무엇인가가 아니야, 알겠지? 뭐를 배우는 거라고? 다양성을 배우는 거라고.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먼저 하는 행위가 뭐라고? 관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아니잖아. 누가 한다고?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야. 그럼 이 생물학자들이 관찰된 바를 기록을 해주는 것이 이들이 할 일인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록된 것을 믿고 습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 이해가 되겠어? 우리는 그 기록된 것을 믿고 습득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생물은 뭘까? 그치, 우리는 생물학을 전공하잖아. 그럼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가 생물일까? 이걸 이제 생물학자들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줄 때 기능적인 것이 먼저 하나는 대사를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유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진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물이라 하더라.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화된 것,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생물이다라고 정의를 해준 거지. 자, 그 다음 얘기는 내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대사와 유전과 진화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속될 수 있다는 거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연속될 수 있다. 대신 연속될 수 있는데 이 대사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빠르다. 대사는 무엇을 대사라고 해? 사전적인 정의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하자라고 했단 말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와 미국인들의 어떤 언어에 대한 습성은 다를 수밖에 없지, 그지? 이건 각각의 민족에 대한 어떤 고유한 성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특징 때문에 다른 차이점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어떤 국가 간의 약속을 하는데 100년이든 200년이든 이 뜻이 계약에 대한 뜻이 바뀌지를 않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라틴어를 써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뜻이 바뀌지를 않아.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약속이 지속되기를 바랄 때 보통 라틴어로 약속을 많이 해요. 또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세분화시켜가지고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독어야. 독일의 이제 민족성인 거지. 그리고 독어에 대한 특성이에요. 물론 언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 대한 성질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독어 자체가 사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명확하게 나누고 있으니까. 또 예를 들게 되면 불어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지. 그러니까 뭐가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 감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술은 어디가 잘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야? 프랑스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이제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지. 우리의 민족성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푸르스름하다, 푸르다, 아니면 파랗다, 푸르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지만, 물론 감성적인 것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언어의 어떤 특성상,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과학을 다룰 때는 우리는 너무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딱딱한 것을 좋아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양놈들은 그게 아닌 거지. 딱딱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알코올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화학에서 사용하는 알코올과 생물에서 사용하는 알코올이 다른 것은 아닌 거지. 근데 화학책에 나와 있는 알코올과 생물학책에 나와 있는 알코올의 뜻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알코올 그러면 무엇을 떠올려? 에탄올이지, 그지? 그럼 생물학 교재에 나와 있는 알코올은 에탄올이야. 근데 화학자가 생물학 교재를 읽을 때 알코올을 에탄올로 읽어주냐는 거지. 안 읽어줘. 왜? 알코올은 무엇을 알코올이라 하니까.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통칭해서 알코올이라 하니까. 그러면 화학적 표기는 무엇이라고 표기를 해줘야만 돼? 에탄올이라고 표기를 해줘야만 되는데, 근데 이 양놈들은 습관 자체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해버리는 거지. 알코올이라 해버리는 거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친구인 철수를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철수인데, 야, 나 오다가 그녀를 봤으라고 한 거지. 그럼 그녀를 봤다고, 그 여자를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서로 간의 대화에서 합의가 된 거 아니야? 제3자인 영수가 얘기를 들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을 너무나 많이 쓰는 거지.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장을 쓴다는 얘기지. 그치? 나 그녀를 봤어. 하잖아. 근데 정확한 표현은 나는 영희를 봤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나는 영희를 봤으라고 하는 문장을 좋아한다라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녀를 봤으를 좋아한다는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 또 예를 들게 되면, 이게 이제 언어적인 장벽인 거야. DNA의 융점은 일본 말이고,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게 돼? 녹는 점이지, 그지? 영어로 하면 멜팅 템퍼레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를 그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그 글자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이라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DNA가 어떻게 녹는지를 물어.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단절돼 버린 거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 거야. 이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거 아니지, 그지? 이해가 되겠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현재 이쪽 오른쪽, 나는 정상적인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충수돌기가 있어요. 지금 없어 잘라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내가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충수돌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중수염이 생긴 것 같고, 아마도 급성 충수염인 것 같아. 그럼 병원에 쫓아간 거지. 가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준 거지. 근데 중국인 의사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해주고 있는 거지. 왜 것 같아? 내가 한국말 했거든. 중국인 의사는 한국말을 모르거든. 그러면 내가 현재 내 상태를 몰랐는 거야? 그렇지, 알고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적합하게 아는 것은 아닌 거지. 이거야. 다들 무엇을 착각하느냐면 내가 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를 생물학을 안다라고 착각하더라고. 그건 생물을 아는 것이지 생물학을 아는 것이 아니야. 생물학을 안다는 말은 무슨, 학문 활동에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과 소통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남과 소통이 되려면 남과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줘야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충수염에 대한 것을 인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인 거지. 근데 내가 중국어를 전혀 몰라. 그럼 차라리 한국말 안 하는 것이 더 좋아. 그냥 그치? 아파? 그렇지 않아?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히려 이거 바디랭귀지가 더 편하다는 얘기지. 왜? 바디랭귀지는 다 만국 공통이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해줘야 될 것인지는 인지를 해야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탄올을 지칭하는 거야. 근데 실제 알코올은 에탄올만을 알코올이 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이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여기다 대고 지적질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 이거지. 나도 알 만큼 아니까 지적질하는 거지. 아니 네가 알코올이라 했는데 알코올은 세상에 에탄올만 있는 거 아니야. 메탄올도 있고 부탄올도 있고 글루코즈라고 하는 알코올도 있고 프럭토즈라고 하는 알코올도 있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알코올도 있어 인 거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알코올도 있고 다 알코올이잖아. 이 말이 안 들리면 좀 너무한데. 단백질 알코올 맞지 그지? 왜 알코올이야?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알코올이잖아.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있으면 알코올이지 그지? 알코올 맞아. 탄수화물은 알코올이지 다. 이런 말이 어색하게 들린다는 것이 문제인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이 알코올이란 단어가 얘를 보통은 지칭하니까 얘를 지칭할 때 이 개념을 쓰니까 나머지 알코올은 알코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홍길동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그래서 다른 알코올들은 전부 구체적인 이름을 그대로 써줘야만 되는 거야.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메탄올도 알코올이라고 부탄올도 알코올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여기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정의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모든 화학 반응이 대사일까인 거지.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걸 인지하고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얘기지. 와, 나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할래. 이게 생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글자를 판독을 하고 우리가 이 글자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 글자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이게 생물학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학 반응이 뭘까? 아니 여기 화학 반응이야. 효소는 이 개념에 대한 거고. 자 그러면 원정의부터 하자. 화학 반응은 무엇을 화학 반응이라 할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고 가야 되느냐면 생물학을 하려면 화학을 알아야 돼.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화학에 대한 것과 화학과에서 하는 화학에 대한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화학과에서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야.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화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착각해버리는 거지. 화학과에서 하듯이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화학과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는 우리 안 한다. 알겠지?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는 누가 한다고? 화학과에서 해요. 화학과. 우리는 화학과에서 해주는 원리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를 물어봐. 왜요인 거지. 그건 우리 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지? 오늘 내가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뭘 하지 마. 내 생각은 이란 단어 쓰지 마.
앞으로 생물학의 활동의 범주 내 절대 내 생각은 이란 말 하지 말겠지. 스터디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 제 생각은 이래요.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두 번째, 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게 흰색 분필이잖아. 내가 흰색 분필을 가지고 있다인데 왜요라고 하면 질문이 성립이 돼? 자, 내 손가락이 5개지, 그지? 그잖아. 왜 5개냐고 물으면 질문이 성립이 돼? 그지? 뭐 왜요가 아니야. 관찰 사실이기 때문에 왜요가 아닌 거라고. 그냥 관찰된 바인 거지. 왜는 누가 한다고? 원리는 화학과에서 한다고. 원리는 물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나 어쨌든 화학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지? 화학 반응이란 뭐냐 하면 화학 결합의 변화를 화학 반응이라 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 우리 배웠잖아. 뭐지? 화학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배위 결합. 이 4가지를 화학 결합. 이 화학 결합의 변화를 뭐라 한다고? 화학 반응.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화학 반응이란 말이 이 4가지의 결합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여기에서 화학 반응이란 공유 결합의 변화를 화학 반응이라 한 거야, 알겠지? 즉 많은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알코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을 지칭한다고? 에탄올만을 지칭하듯이 많은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 중에서 뭐만 지칭하고 있다고? 공유 결합의 변화만을 지칭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모든 공유 결합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야. 이 공유 결합에 대한 변화 중에서 친핵성 반응이야. 자, 이건 이해에 대한 영역일까? 이해에 대한 영역이 아닐까? 이거지. 이해에 대한 영역이 아니지. 어디에서 공부하는 거야? 화학과에서. 친핵성 반응의 원리는 화학과에서. 그럼 우리는 화학과에서 밝혀준 그 친핵성 반응들만 뭘 하면 돼? 이용하면 되는 거지. 친핵성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 넌 누가 한다고? 화학과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일어나는 것들만 다루는 거야. 그래서 왜 일어나는 안 한다는 얘기지. 하지마, 앞으로. 왜 일어나는지는 누가 한다고? 화학과에서. 그잖아.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내가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오른쪽 발에 돌멩이가 채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철수를 만난 거지. 철수에게 야, 내가 오다가 오른쪽 발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채였어. 철수가 뭔가 궁금하니까 그랬어. 내가 그냥 그랬어. 철수가 나에게 뭐라 할 것 같아? 미친 새끼라는 거지. 아니야? 맞아?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주술주술 나열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 그지? 요즘은 좋은 말 하더라고. 4차원이라고. 정신병자잖아. 맞아? 이해가 되겠어? 내가 생물학을 다룬다는 말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가 있는 반응을 다루는 것이지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들을 내가 왜 다루어야 돼?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무엇은 전제가 되어버린 거야?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전제가 되어버린 것이지. 감이 왔어? 이 반응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는 누가 한다고? 화학에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굳이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왜 고민하는 거야? 화학은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될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 반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기 위해서잖아. 근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룬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된 거야? 가능하다가 전제가 돼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왜 가능하냐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활용하고 있냐면 왜 가능한지를 따지고 있는 거지. 그게 궁금하면 어디를 가야 돼? 화학과 가야지. 왜 생물학과에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화학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거야? 원리가 중요한 거지. 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를 공부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 다룬다는 얘기야. 일어나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원리는 우리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되겠어, 이제. 마찬가지. 친핵성 반응에 대한 원리는 우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내가 친핵성 반응 태어나가 처음 들었어. 뭘 하면 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아들 이름이 강태규야. 자,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내가 내 아들 이름이 강태규라고 했었을 때 이 강태규에 대한 글자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강태규라고 하는 애의 얼굴을 지금 떠올리고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왜 글자를 풀려고 하고, 왜 글자에 대한 뜻을 생각을 하고, 왜 이 글자에 대한 형상을 떠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냐고. 그냥 친핵성 반응을 하면 되지. 되겠어, 이제?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강치욱이 아들 이름이 뭐야? 뭐라고 적으면 돼? 강태규라 적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내가 강치욱이하고 너무 친한 거지. 친하다 보니까 강치욱이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야. 근데 웬 남자애가 하나가 있는 거지. 보니까 강치욱이 형이나 강치욱이 동생은 아닌 것 같아. 강치욱이 아버지도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제가 강치욱이 아들인가 보다. 집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 제가 무엇인가 보다? 강태규인가 보다. 그때 보는 거지. 아, 제가 눈이 크네, 눈이 작네, 머리는 직모네, 머리는 곱슬머리네, 키가 크네, 키가 작네. 뭘 하는 거야? 관찰하니까 아는 것이지, 그렇지? 맞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강태규에 대한 형상에 대한 것을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강태규를 보여줄 수 없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시간은 지나야지만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강태규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 동안 얼굴이 궁금하더라도 뭘 해야만 돼? 참아야만 되는 거지. 마찬가지. 언젠가는 친핵성 반응이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있겠지. 근데 그 기회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그잖아. 여기에서 내가 강태규라는 이름을 들었다 해가지고 강태규 얼굴을 꼭 봐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치? 이제 감이 왔어? 근데 나는 지금 강태규의 얼굴이 궁금해서 미치겠어. 어떻게 하면 돼? 강치욱이 집에 갈 때 따라가면 되지. 맞아? 내가 친핵성 반응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미치겠어. 뭘 하면 돼? 책 보면 되지. 이거야. 이게 궁금해서 미치겠어. 뭘 하면 된다고? 책 보면 돼. 근데 책은 안 보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와, 강태규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친핵성 반응 어떻게 일어날까?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책을 보는 거 습관을 길들여.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에 안 나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알 수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왜? 생물은 관찰이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은 것은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 친핵성 반응이 즉 공유결합이 변형이 일어난다 해서 무조건 대사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친핵성 반응 이제 풀어주면 글자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핵과
친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핵과 친하다는 말은 무엇이 많다는 뜻일 것 같아? 전자가 많다는 뜻이야. 전자가 많으니까 핵과 친한 거야. 이 물질을 친핵성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친전자성 물질은 뭐가 될 것 같아? 전자와 친하다는 뜻이야. 전자와 친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전자가 적다는 뜻이야. 화학 반응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 물리와 화학에 대한 차이는 우리 그래도 과학과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물리는 뭐야? 물리는 물리와 화학의 차이. 물리는 물질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 에너지 상태의 변화. 화학은 조금 전에 이 물질이 바뀌는 거야. 결합의 변화. 이게 화학. 어떤 물질의 결합의 변화.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것. 이게 화학. 물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 이게 물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리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가 큰 것에서 에너지가 작은 것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 화학의 원리는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아.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겨. 이게 화학 반응의 원리야. 자, 그러면 내가 전자가 많아.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아? 전자를 주면 돼. 내가 전자가 적어. 뭘 하면 돼? 전자를 빼앗으면 돼. 너무 쉽지, 그치? 두 사람이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이 없잖아. 두 사람이 빼앗기만 하면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반응은 하나는 주면 하나는 받으면 돼. 이게 화학 반응이에요. 내가 수소이온이 많아. 뭘 하면 돼? 주겠지, 그치? 내가 수소이온이 부족해. 뭘 하면 돼? 받으면 되겠지, 그치? 대신 주고 받으려니까 주는 놈, 받는 놈이 함께 있어야만 돼. 이게 화학 반응의 원리야. 되겠어? 그러면 친핵성 반응이란 친핵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을 친핵성 반응이라는 거야. 친핵체는 뭐라고? 핵과 친하다고. 개념,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거 아니야. 너무나 쉽게 만든 거지. 우리가 단어를 쓰고, 우리가 혹은 단어를 쓰고 했을 때 단어 쓰고 이 글자들 다 왜 만든 거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생물학적 개념 또한 마찬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겠지, 그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겠지. 그 단어는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생물학적 단어가 왜 어렵다고 느껴? 우리 글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야. 한국의 생물학은 없잖아. 우리는 미국의 생물학을 배우거나 일본의 생물학을 배우잖아. 글라이콜리시스는 영어지. 해당은 일본 말이지. 그래서 두 단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생소한 거지. 근데 미국 놈들이 글라이콜리시스를 들으면 생소할 것 같아? 그들이 써놓으니까 생소하지 않는 거지. 해당.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본 놈들은 해당. 잘 알아듣는 거지. 자, 우리 글로 바꿔볼게. 그래서 요즘은 이 단어보다 이거 쓰지. 어려워?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왜 이제 생물학의 단어가 어려운지 이해가 됐어?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 글로 적어버리니까 너무 쉽지, 그지? 당 분해가 이해가 안 돼? 당이 분해되는 것도 알겠지. 근데 이 쪽발이들이 한자를 쓸 때는 지들의 문법대로 쓰지 않고 중국의 문법대로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법이나 일본인들의 문법들은 당이 분해된다인데 뗀 놈들은 그게 아니잖아. 분해된다 당이니까 해당이라는 거지.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한 거지. 어려운 거고. 마찬가지 친핵성이라 하면 처음 들을 때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처음 접했으니까. 우리는 핵과 친하다 이잖아. 근데 중국 놈들은 뭐라고? 친하다, 핵과. 이 어법이 바뀌니까 내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적응을 해줘야만 되는 거지. 우리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생물학이 없잖아. 만약에
한국의 생물학을 만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학자들이 많았다라면, 그러면 우리 거를 만들었겠지, 그지? 근데 우리 거를 아무도 만들려고 아무 노력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않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잖아. 세포는 일본 말이잖아. 세포, 단어가 잘 안 떠오르잖아. 왜?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를, 원래 셀은 뭐지? 방이잖아, 방. 그러니까 양놈들은 셀 그러면 먼저 뭐를 떠올리는 거야? 아, 방처럼 생겼는가 보다인 거지. 맞잖아, 방. 원래 처음에 콜크인가? 콜크 보고 세포벽에 대한 이 방처럼 생겼다고 이름을 셀이라 지어준 거잖아. 이걸 쪽발이들은 뭐라고 번역한 거야? 세포라고 번역한 거잖아. 근데 이게 일본 놈들의 언어니까 우리가 안 들어오잖아, 잘. 세포 그러니까 뭔가 좀 형상을 그리기 힘들잖아. 자, 우리말로 바꿔볼게. 우리말은 어쨌든 한글이라 해서 무조건 순수한 한글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가 한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새는 우리는 소자를 좋아해. 포는 우리는 낭을 좋아해. 좀 그나마 잘 들리지, 그지? 더 순수한 우리말로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 너무 쉽게 들리지 않아? 세포는 작은 주머니야, 우리말로 하면. 작은 주머니. 그지? 우리가 배울 때 셀을 작은 주머니라고 번역했었으면 너무 쉽게 접하지 않을까? 그지? 근데 한국의 생물학을 펴는 놈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뭘 한 거야?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들을 때는 잘 안 들리는 거지. 감이 왔어, 이제? 마찬가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어법 체계가 다르니까 잘 와닿지 않는 거지.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별거 없잖아. 친핵성. 뭐라고? 친핵체에 의한 반응. 친핵체니까 누가 있어야만 돼? 친전자체가 있어야만 돼. 왜? 주고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친핵체, 친전자체 간의 반응을 뭐라 한다고? 친핵성 반응이라는 거야. 이 친전자체, 친핵체 간의 반응을 국제효소학회에서 6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제1반응이,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자. 그러면서 생물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친핵성 반응의 제1반응은 들어본 적 없어?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사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생물학에서 국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기억을 배우고 있고 미연을 배우고 있고 아약의열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정작 생물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자, 국어과에 어느 누구도 기억, 니언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지? 아무도 없겠지, 그지? 근데 생물학과인데 그 기억, 니언에 해당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 이게 문제라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생물 선생인데 생물학의 기억을 아무도 몰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글자가 조립이 되게 되면 그 글자에 대한 것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내가 생물 선생인데 생물의 기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 제1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고, 제2반응이 전이 반응이야. 혹은 전달 반응이야. 3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이야. 4반응이 분해 반응이야. 5반응이 이성질화 반응이야. 6반응이 연결 반응이야. 자, 여기에서 또 하나.
그러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 이와 같은 친핵성 반응들을 우리는 대사라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글자에만 속하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생물은 모든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것만 인식하자, 알겠지? 우리는 모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생물학에 대한 특징이 다양성이라 했지, 다양성. 다양성은 너무 다르다인 거지. 너무 다르다이기 때문에 생물학에서의 이론은 모델화하는 작업이야. 물론 자, 이 이론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야? 생물학자들이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인지하는 과정이냐면 생물학자들의 어떤 역할들을 인지하는 과정이야. 우리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자들의 역할을 지금 배우는 중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물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들의 서술된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생물학자들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많은 생물들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이론을 정립을 할 때 그 이론의 정립에 대한 것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모델화시킨단 말이야. 내가 우리 딸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9살이고 하나는 이제 5학년 올라가. 근데 이 딸들이 서로 이제 좋아하는 가수들 이름들을 대고 그 가수들에 대한 요즘은 뭐 가수 팀 그러면 이름이 너무 많았어. 하기야 하나도 모르겠더라마는 이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 이름들에 대한 걸 다 기억을 하고 걔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다 알고 있고 초등학생짜리가. 그건 내가 답답했어. 딸내미들을 부르면서 그러는 거지. 야, 너 혹시 할아버지 성함 아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외할머니 성함은 아냐고.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 뭔지도 아냐고 내가 물어본 거지.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해지지 않아? 뭐 어쨌든 이게 모델에 대한 특징인 거지. 그들이 TV에 자주 나오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으니까 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 모델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그지? 물론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아. 내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자, 세상에 현재 한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80억의 인구가 있단 말이야. 이 80억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내가 80억의 사람에 대한 이름을 다 알아야만 돼. 그지? 이게 모델이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현상들을 다 물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알았다 하더라도 생물학 이론에는 다 쓰지 않는 거야, 알겠지? 왜?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한다고? 모델화해서 이론화한다고. 이게 물리화학과의 차이점인 거야. 그럼 이 모델화에 대한 대원칙이 보편성과 단순성이야. 만약에 다양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이 다양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를 성인 나이 예를 들어서 25세를 기준 잡아서 키를 사람 수, 개체 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겠지, 그치? 그러면 사람의 평균 키가 얼마냐를 우리는 뭘 한다고? 모델화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다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표준 키에 대한 것을 이론화한다는 뜻이야. 이게 보편성에 대한 원칙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편성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모든 생물은 이래야만 돼를 배우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대학생이 되면 이런 것들도 접하게 되거든. 어디에 나오냐면 전공교재에 나온단, 강론서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강론서에 나오는 사실들을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반박하려고 들어. 이게 이제 대학생들의 가장 나쁜 습관이야. 이해가 되겠어? 왜 이걸 들어가지고 이것을 반박을 했겠어?
생물학에 대한 가장 기본을 모르기 때문인 거지. 생물학 자체가 뭘 하자고? 보편성을 하자고. 이게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자인 것이지. 근데 지가 비보편적인 사실을 하나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보편적인 가치를 기각시키려고 들어.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얘가 없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편적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또 예를 들게 되면 두 번째 모델은 수리적인 원리가 같다라면 그러면 단순한 것을 하자인 거야. 왜냐하면 생물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이 해야 될 것을 너무나 복잡한 것들만 다루게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DNA 복제. 어떤 생물이 먼저 떠올라? 세균이지 않아? 그럼 진핵세포의 복제 과정 안 밝혀졌을 것 같아? 이제 웬만큼 밝혀졌어요. 근데 아직도 교재에서는 복제 과정은 무엇을 대상으로? 세균을 대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단순성에 근거해서. 그리고 챕터가 바뀔 때 진핵세포는 뭐만 서술해주면 돼? 세균과 다른 내용들만 제시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전사 한번 떠올려봐. 항상 전사의 기본 뼈대는 누가 만들어줘? 세균. 이제 진핵세포의 전사 많이 밝혀져 있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 유전학 강론스가 아닌 한 대부분은 뭐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세균. 그리고 간단하게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진핵세포만의 고유한 특징. 번역. 세균.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만? 진핵세포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만. 근데 이제 강론스는 달라. 강론스는 개로는 보편성에 근거해서 단순성에 근거해서 서술하지만 강론스는 어쨌든 생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지, 그지? 그러니까 강론스는 다 펼쳐놓은 거지. 그래서 강론스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스터디할 때 알겠지? 그냥 책에 있던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지? 예를 들게 되면 착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자궁. 100%가 다 자궁이야? 아니지.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답한 거야? 보편성. 이제 이해가 됐어? 그잖아. 착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자궁. 무엇에 근거해서? 보편성에 근거해서. 되겠어, 이제? 근데 실제 착상은 자궁 외에 임신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상이 자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자궁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 안 하잖아. 이제 말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 두 가지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세균들이 존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균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워? 대장균. 그지? 왜 대장균이야? 이건 보편성도 아니고 단순성도 아니지, 그지? 근데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보편성이냐면 사람의 인지도에 대한 보편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정한다고? 모델로 정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인지도에 대한 거야. 인지도가 높은 것들을 뭐로 정해준다고? 모델로 정해주는 거야. 이게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거야, 알겠지?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마. 생물학의 이론은 모든 생물에 대한 생명 현상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생명 현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단순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거나 혹은 인지도가 높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물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세 단어만 떠올리면 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 위배되는지만 파악하면 돼.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게 돼. 보편성, 단순성, 인지도. 이걸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 왜? 인지도가 떨어지잖아. 이해가 되겠어? 그잖아. 나만 알고 있는 것 인지도가 떨어지잖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론적 모델이 될 수가 없다고.
예를 들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그 현대 유전학의 창시자가 누구야? 현대 유전학의 창시자. 멘델은 고전 유전학이야. 바바라 맥클린톡이잖아. 이 바바라 맥클린톡이 1930년대에 교차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 유전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바바라 맥클린톡이 전이인자를 밝혀가지고 노벨상 받잖아. 그때 그 당시에 그 생물학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 여성이 이해를 한 거지.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하나의 화학 분자 내에 어느 영역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옮겨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개념을 썼냐면 처음으로 점핑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50년대에 이 얘기는 너무나 쇼킹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 화학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거지. 즉 원숭이에게 미분을 얘기를 하니까 원숭이가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다 원숭이니까 누가 미친 거야? 미분을 전달하는 내가 미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바바라 맥클린톡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친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바라 맥클린톡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 뒤에서 뭐라고 속닥댔냐면 오늘 미친년 뭘 발표하냐고 물었대요.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바라 맥클린톡은 옥수수라고 하는 진핵 생물에서 밝혔는데 20년 뒤에 이제 세균에서 밝혀지게 돼. 그리고 세균에서 밝혀진 전이인자가 생물학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져가지고 노벨상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미 20년 전에 그 미친년이 뭘 한 거야. 논문 다 써놓은 거지. 그래서 바바라 맥클린톡이 노벨상을 받아요. 이해가 돼? 그럼 그 20년 동안에 바바라 맥클린톡의 이론은 교재에서 각광받을 것 같아?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진리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은 다르지, 그지? 노벨 물리학상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면 상 안 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노벨상 받는 거야. 물론 그것이 인류에 대한 공헌도는 있어야 돼. 근데 노벨 의학상은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시술을 하면 상 절대 안 줘. 뭘 해야 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인류에 함께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 내가 뭘 받는 거야? 노벨 의학상을 받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무엇인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생물학에서는. 이것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현재는 쓸모없는 거야, 알겠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찾지 마, 절대. 남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남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절대 책을 벗어나서는 말하지 마. 책의 근거에서 말만 해. 알겠지? 어떤 책에 있더라. 단, 이 책, 생물학 총론에 있더라. 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건 학원 교재지 정식 북이 아니잖아. 인용 문헌에서 북은 텍스트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가장 좋은 인용 문헌은 무엇이어야 돼? 논문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논문을 가지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공인된 북들이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식 출판된 것들. 그래서 어느 학원 선생 교재,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인용 문헌이 될 수가 없다고. 교원 임용 문제에다가 이 신청을 할 때 생물학 총론 몇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무엇을 근거로? 정식 출판된 북을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해줘야만 된다고. 근데 뭐 이의 제기할 일은 없지. 왜? 정답이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해가 되겠지? 어떤 노트에 있더라. 중요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 여기 이 내용들이 제발 우리는 모든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적어주면 쉬는 시간 와가지고 자꾸 이제 적는 것과 위배되는 무엇인가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 뭐 어떻게 됐겠어.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위배되는 현상은 다 있단 말이지. 알겠지? 이거 덜 먹여가지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기각시키면 안 돼. 생물학 못 해.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강론수에 나와. 그걸 잘 판단해야 돼. 이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아니면 비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기본은 최소한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이면 그럼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대사라 할까? 그건 아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식 어구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면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인 거지. 이게 이제 효소지. 효소는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돼? 촉매지, 그 촉매. 생체 촉매. 촉매란 단어를 모르는 것은 생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화학을 모르는 거야. 이건 화학에 대한 영역이야.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무지하면 생물에 대해서는 공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화학은 기본적으로 해줘야만 돼. 그래서 우리 1학년 교과에서 뭐가 있어? 일반 화학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반 화학 정도는 하란 얘기야. 2학년 교과에 뭐가 들어가? 유기화학이 있지, 그지? 화학의 강론은 유기, 무기, 분석, 물리가 있는데 다른 걸 다 안 배우는데 뭐는 배워? 요즘 유기 필수 아니야? 아니야? 이것부터 잘못된 거지. 우리 때는 유기가 필수였어요. 그리고 심한 학교는 유기를 2학기 동안 배웠어요. 보통은 기본 아무리 못해도 한 학기 동안 배워야만 되는 거지. 유기는 필수기 때문에. 유기를 모르면 생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화학과 유기는 필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생물학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 이 단어들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단어들? 화학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생물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화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의 한 분과인 것이지 물리의 한 분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은 꼭 해야만 되는 거지. 근데 선택이라 하더라도 분석화학 없잖아. 생물학과에 분석화학 개설 안 하잖아. 무기화학 개설 안 하잖아. 물리화학 개설 안 하잖아. 그지 않아? 근데 유기화학은 개설해 주잖아. 그 말은 유기화학은 하란 얘기야. 그래서 생물학은 유기화학에 가장 가까운 학문인 거야. 그래서 꼭 유기화학은 언제가 되든 한 번씩은 해봐 알겠지? 해야만 돼. 그럼 촉매에 대한 것은 화학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이 효소, 생체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얘가 단순한 촉매이면 굳이 엔자임이란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겠지. 자, 이제부터는 언어에 대한 논리야. 그냥 촉매를 하면 되지, 그지? 근데 굳이 또 다른 개념을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로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지. 효소는 생체 촉매니까 흔히 화학에서 얘기하는 촉매와는 다르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생체 촉매겠지.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생물은 관찰학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생물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물학과이면서 생물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성향이 뭐냐 그러면 와 같은 글자인데 왜 달라인 거지. 같은 글자인데 왜 달라? 다르잖아. 유기도 똑같아. 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성질이 왜 달라인 거지. 다르잖아. 이해가 되겠어? 왜 같다고 느껴?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같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면 돼? 같은 거 보면 되지, 그지? 다르다라고 하면 뭘 보면 돼? 다른 걸 보면 되지, 그지? 이해가 돼? 그게 안 되니까 유기할 때 힘들어진 거지. 와, 얘도 카르복실이고 얘도 카르복실인데 왜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달라.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되겠어? 그럼 다른 것은 다른 거 보면 되지. 같은 건 같은 거 보면 되고. 근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와 다른데 왜 같냐고. 다른 걸 얘기하는데 같은데 왜 다르냐고 인 거지. 자꾸 말하는 화자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마찬가지 여기도 조금만 언어적인 감각이 있다라면 만약에 얘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촉매라고 한다라면 굳이 효소란 단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 효소란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말은 얘는 물론 여기에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생체 내에 존재하는 촉매를 뭐라 한 거야? 효소라고 한 거야. 알겠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액센트가 촉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생체에 있다고. 이게 효소라고. 그래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촉매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촉매는 뭔가가 다르다인 거지. 그 다르다가 뭘 것 같아? 이거라고. 그러면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는 뭘 것 같아? 빠르다.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는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다. 이게 생물이다. 알겠지? 근데 단지 빠르다만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지. 빠르다만 가지고 살아있다 할까? 이게 이제 살아있다에 대한 얘기야. 이 빠른 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연속될 수 있다. 이 빠른 것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생물이야. 자, 계속 일어나야 돼. A가 B로 전환되는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야만 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B가 A가 되면 돼. 이게 생물이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책에 없는데 너무하잖아. 그렇지 않아? 책에 왜 없을 것 같아? 책을 쓰는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착각이 아니게 해주자. 알겠지? 책에 없는데요. 그러지 말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이제? 그래야지만 연속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생물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턴오버야. 대사 회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술이 가능하냐면 아데닐산 사이클레이스가 활성이 증가가 돼. CAMP 농도가 높아져. 아데닐산 사이클레이스의 활성이 떨어져. CAMP 농도는 어떻게 돼? 감소가 돼가 성립하는 거야. 이 가장 간단한 사실을 모르니까 와가 질문하는 거지. 와, 효소가 안 만들면 농도가 가만히 있을 건데 왜 농도가 떨어지냐고. 농도가 왜 떨어져? 그렇지, 분해하는 놈이 있으니까. 분해하는 놈이 있으니까. 와, 책이 없는데요. 그건 초등학생, 알겠지? 이제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데닐산 사이클레이스가 활성이 떨어지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농도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분해를 시키니까? CAMP, PDE가 분해를 시켜주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 이게 생물이야. 알겠지? 흰색만 서술되어 있다고 흰색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막내딸이 그림을 그려온 거지. 지는 이뻐야 되니까 머리도 꼬불꼬불 펌어도 하고 나는 대충 그려준 거고 이 웃는 모습을 그려야 된다. 울면 안 된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지.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딸인데 따지는 거지. 야, 왜 아빠가 머리카락이 없어? 왜 아빠가 코가 없어?
야, 아빠가 좀 머리가 크긴 하지만 좀 너무하잖아. 아, 이렇게 아빠가 쇼다리야? 말하기 싫다지, 그지? 똑같은 질문이잖아. 책에 없던데요. 이해가 되겠어, 이제? 그러지 마. 생물은 이게 이래야지만 무엇이 가능하다고? 살아있다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가 완전한 원이 되면 이건 신이야. 그래서 생물은 어쨌든 턴오버기 때문에 돌고 돌아야만 돼. 돌고 돌아야 돼. 이게 생물이야. 생물은 앞에서 보면 이게 생물이야. 근데 얘를 옆에서 보면 이게 생물이야. 집에 있는 용수철을 떠올리면 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왔어. 무엇이 바뀌었을 것 같아? 그치. 시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시간은 피조물에 존재하는 거야. 재밌지 않아? 그래서 시간은 피조물의 개념이라고. 신은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신은 시간에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치? 그게 신이야. 신은 그래서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완전한 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원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이 생기니까 피조물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신은 뭐가 없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지, 그지?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잖아. 처음이고 끝이란 얘기는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이야. 나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게 피조물과 신과의 차이점인 거야. 나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야만 돼. 이게 피조물로서의 삶인 거야. 연속되어야지만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지.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야? 유전이 필요한 거야. 나는 시작이 되면 언젠가는 끝나야만 돼. 그러나 나는 끝나나 나라고 하는 생물로서의 어떤 삶은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든 거야? 내 새끼를 만든 거야. 그래서 꼭 결혼해. 그리고 자녀를 둬야만 돼. 알겠지? 나는 나만의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삶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 부모의 삶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존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간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일 수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효야, 효. 알겠지? 다들 뭐라 그러냐면 좀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생물을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알겠지? 학교 가면 꼭 전달해줘.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의 연속이라고? 우리 부모의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잖아. 내 부모의 일부의 세포가 나를 만든 거잖아. 나는 내 부모의 삶을 대신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얘는 극히 짧은 시간이지, 그지? 어느 한순간만 보니까 뭐가 된 거야? 원이 된 거지, 그지? 맞아? 긴 시간을 놓고 보니까 처음도 있고 끝도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계속 용수철이 연결될 수 있더란 얘기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더 긴 시간인 거지. 더 긴 시간을 놓고 살펴보니까 내가 속하고 있는 이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내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나도 뭐가 되어야만 돼? 변화가 되어야만 되겠지, 그렇지?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 사회가 바뀌면 나 또한 바뀌어야만 돼.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집한다 해서 좋은 거 아니야, 알겠지? 환경이 바뀌면, 물론 그 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적응이 빠른 것들을 카멜레온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뭔가를 저급하게 취급하잖아. 그건 저급한 상황일 때는 저급한데 그게 아니면 환경이 바뀌면 나 또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학생일 때 행동 패턴과 선생일 때 행동 패턴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일 때 행동 패턴과 내가 아버지로서 행동 패턴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래서 환경이 바뀌니까 나 또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생물도 마찬가지인 거지. 환경이 바뀌니까 나 또한 바뀌어야만 되는 거야. 이게 진화라고. 그러면 환경이 변화되는 속도와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환경의 변화 속도와 생물의 변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같다가 라마르크의 생각이에요. 같다가 라마르크의 생각이에요. 다윈의 생각은 다양하다. 같은 놈도 있고 다른 놈도 있고, 같은 놈은 같기 때문에 살아남고 다른 놈은 다르기 때문에 도태되어서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 속도와 여기에 살아남으려니까 같아야만 되는 누구의 생각이라고? 라마르크의 생각을 했지. 잘못된 생각, 기각된 생각. 이 속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속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 무작위적이라는 얘기야. 무작위적으로 바뀌니까 속도가 같은 것이 살아남게 된 것이고 속도가 다른 것은 도태되어서 제거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보편적인 것들은 뭐란 얘기야? 같더란 얘기지. 이게 보편성에 대한 원리인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같아진 것이 아니고 같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거야. 이 말, 오늘 이 말만 기억하면 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같아진 것이 아니고 같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알겠지? 살아남기 위해서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라고? 라마르크의 생각. 같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거야. 누구의 생각이라고? 다윈의 생각. 그러면 대사와 유전과 진화에 대한 것은 결국은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야? 그렇지? 시간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그렇지? 이게 현대의 생물학인 거야.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나 또한 마찬가지, 내가 대학 때 생물에 대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서술할 때는 대사, 반응과 항상성, 생장과 발생,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라 했단 말이지, 그치? 이것보다는 보다 현상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이랬다는 얘기지. 감이 왔어?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자. 알겠지? 어쨌든 이제 생물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 생물학자들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지만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사를 다루는데 긴 시간을 두고 진화를 덜 먹이면 난 니하고 말하기 싫어가 되겠지, 그치? 유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화를 덜 먹이면 말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어떤 현재 주제가 어떤 주제냐에 따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하나의 상황극을 얘기를 하면 현재 내 주머니에 돈이 100원이 들어있어. 철수가 와서 나에게 묻는 거지. 치우가 돈 있냐? 나 있어. 100원 있어. 근데 철수가 와가지고 나에게 묻는 거지. 야, 나 지금 큰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너 돈 있냐고 물어. 그럼 나는 있다라고 해야 될까? 없다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없다라고 하지, 그지? 근데 갑자기 철수가 내 주머니에 돈 손져가지고 100원을 끄집어내고 10원에 한 대씩 패면 그건 양아치잖아. 이해가 되겠어? 그럼 오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0원 밖에 없다라고 하면 되지, 그지? 끝나는 문장이 뭐로 끝나는 거야? 없다라고 끝나지, 그지? 왜? 철수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에 도달되지 못하니까 없다라고 한 거지, 그지? 국어지, 수리가 아니지?
생물은 국어야, 언어야, 언어. 생물은 수학이 아니야. 생물은 언어에 대한 거야.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본 수업은 좀 쉬었다 합시다.